테넷, 이 영화 걸작입니까? 명작입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질문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JK 감독의 영화가 신작이 나오면 이 영화 망작이에요? 심파 있죠? 명작인가요? 라는 질문은 안 하잖아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 자체가 아예 없죠. 명작이냐 걸작이냐, 혹은 인터스텔라보다 뛰어나냐, 인셉션보다 뛰어나냐, 그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굳이 드리자면 명작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정말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에다가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한해서만 이 영화는 이런 영화예요 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영화 테넷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즐기면서 봤고 즐거웠어요. 그동안 다른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신선했고요. 독특한 액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길이길이 남을 만한 작품이라고 하기엔 사실 좀 곱씹어볼수록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영화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화인지부터 스포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 리뷰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보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어렵지 않은지에 대해서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테넷인데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시간에 관련된 영화죠. 그동안 시간에 관련된 영화들이 뭐가 있었나 딱 이렇게 되짚어보면 백투더퓨처, 터미네이터, 루퍼, 그리고 최근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이 있었죠. 이 영화도 그런 류의 영화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규칙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백투더퓨처와 루퍼는 과거에 영향을 끼치면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가지만 그것이 다른 평행우주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면 계속 되돌아가는 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메비우스의 띈 거고, 아무튼 규칙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내용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엔딩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죠. 테넷도 마찬가지예요. 테넷만의 또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걸 알려드리는 게 사실 영화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이 영화를 어렵지 않게 느끼시려면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영화 속에서 정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테넷, 인버전, 엔트로피, 알고리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그 용어의 뜻을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대,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알고 계시면 되지, 용어 하나하나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 저건 무슨 의미일까 라는 해석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이야기거든요. 그냥 이야기의 흐름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거 쫓아가지 마시고. 어차피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용어의 뜻이나 혹은 영화 속의 여러 가지 설정들은 과학 유튜버인 리뷰영이님께서 대신 해주실 거니까 그분 영상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런 설정에 굳이 집중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원래 SF 영화에서 주요 설정을 설명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설정 자체가 그 영화를 시작하는 주요 장치이기 때문에. 가령 아바타에서도 어떻게 해서 그 나비족과 인간을 링크시키는지, 어떤 원리로 나비족과 링크가 되는지, 왜 인간은 나비족하고는 링크가 되지만 인간하고는 안 되는지, 가령 스타워즈에서도 포스가 뭔지, 광선검은 어떻게 만드는지, 터미네이터에서도 타임머신은 누가 만들었는지, 왜 혼자만 과거로 오는지, 왜 미래로는 못 가는지, 인셉션에서도 그 꿈속 세계에서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꿈속 세계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거를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 영화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차피 리뷰영이가 알려줄 거니까. 그리고 영화 루퍼에도 이런 대사가 나오죠. Talk about time travel shit. Because if we start talking about it, then we're gonna be here all day talking about it, making diagrams with straws. 네,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 이런 설정들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길고요. 또 액션 장면도 단순히 치고박는 액션이 아니라 갑자기 얘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저런 행동을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복잡한 그 동선의 액션을 하기 때문에, 또 액션 장면에서는 설명을 덜 해줘요. 제가 왜 저기서 저런 행동을 한 거지? 되게 쓸데없는 동작에 여기 집중해가지고 또 영화의 흐름을 놓치니까 그냥 일단 보시고. 그러면 액션 어땠을까요? 사실 우주선, 자동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런 탈 것 액션들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인정?
하지만 주먹 액션은 어땠나요? 부끄러웠잖아요. 배트맨 시리즈에서 보면 뭐 배트맨이 굉장히 느린 동작으로 뭐 이렇게 팔꿈치로 막 이렇게 치고 하는 애 막 다 이기고 막 그냥 주먹으로 뭐가 없어. 아무리 뭐 슈트가 다 핑계고 하여튼 못 만들었잖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먹 액션은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테넷에서는 드디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이 주먹 액션에 타격감도 생기고 멋도 있어요. 물론 본 시리즈처럼 화려한 안무가 가득한 액션은 아니지만 또 그런 영화들과는 차별이 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기는 합니다. 뭐 적어도 낯부끄러운 이 액션은 이제 벗어났다. 그럼 다른 액션들, 탈 것 액션이나 그 외의 액션들은 어떨까요? 뭐 뉴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여객기 폭파 장면은 실제 여객기를 폭파시킨 거고요. 고속도로에서의 액션, 그리고 주인공 직업이 또 특수 요원인 만큼 여러 가지 특수 장비들을 활용한 액션,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이 엄청난 스케일과 엄청난 스펙터클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역시나 헐리우드답게 스케일로 막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장르는 첩보물인데요. 옛날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007의 팬이었고 또 인셉션에서부터 007 스타일의 액션 시퀀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본다면 테넷 역시 뭐 Q나 M 같은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사실 악당의 설정이나 이야기의 진행 방식 그리고 영화의 톤, 주인공 캐릭터의 뭐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을 007 타임 에이전트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어느 영화보다 007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놀란 감독이 워너브라더스하고 계약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몰라도 빨리 MGM하고 이렇게 연결 좀 해줘가지고 007 좀 찍게 하던지 아니면은 자기만의 이 007 첩보 영화를 만들게끔 어떻게 워너에서 하던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테넷은 2편이 나와도 난 좋을 것 같아. 2편이 나오고 3편, 그 시리즈로 나와도 괜찮은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는 완결이 됐지만 세계관 자체가 완결된 것은 또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떡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는 해결을 해주지만 그 중에는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떡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2편, 3편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떡밥들 해결해주고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고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영화 리뷰 초반에 명작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재밌다 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 설명 들어갈게요. 물론 스포는 없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그동안 놀란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중에서 배트맨 시리즈 이후로 가장 오락성이 극대화된 작품이에요. 뭐 인셉션, 인터스텔라 물론 오락적인 재미가 있지만 영화 자체의 메시지도 있고요. 뭐 철학적인 고민, 인류 생존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 그런 여러 가지 질문거리나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영화였죠. 근데 테넷은 시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하긴 했지만 장르 자체도 액션이고 첩보라서 진지한 질문이나 사색할 시간을 주기보다는 좀 더 액션에 많이 치중을 했고 볼거리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한 영화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도 주인공들이 하는 일이 어떤 대의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주인공 개개인에게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셉션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또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큰 미션 아래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서도 공감을 많이 하게 되죠. 테넷에서도 그런 개인적인 목표가 주인공에게는 있지만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약해요. 여자 주인공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도 정말 유대 관계가 약하고 감정선이 그렇게 별로 없고요. 또 우리 관객들도 개인적으로 몰입할 만큼 크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연기가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무게감이나 인간적인 면이 좀 부족했다고 할까? 멋은 있긴 한데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캐릭터, 그런 연기력은 좀 아니었어요. 아끼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돕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얘를 도와야 돼 해서 그래서 돕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막바지의 감동도 조금 약했었고 또 사건이 해결됐을 때의 쾌감도 영화는 멋있는데 장면은 멋있는데 내가 느끼는 그 쾌감, 개인적인 어떤 그 감동 이런 것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력자 닐 역할의 로버트 패틴슨은 이제 할리우드의 새로운 주류로 완전히 올라선 것 같은데요. 뭐 엊그저께 뭐 배트맨 예고편도 공개됐고 해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와일라이트에서의 그 발연기는 이미 벗어난 지 한참 됐고요. 심지어 너무 멋있어요. 아니 군복 입고 딱 뒤돌아보는데 무슨 만화 속 캐릭터처럼 멋있더라고. 아무튼 정말 재밌게 본 영화지만 곱씹을수록 아쉬움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놀란 감독의 전체 그 영화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놨을 때 뭐
최정상에는 이런 영화가 있다면, 그리고 최하에 또 이런 영화가 있다면, 테넷은 그 중간보단 조금 위쪽에 있는 뭐 그 정도의 영화가 아닌가.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그 놀란 감독 특유의 대충 넘어가는, 약간 허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사실 눈에 보이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허술한 이야기의 연결성을 놀란 감독은 영화를 보는 동안은 못 느끼게 해. 그게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소재가 소재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그래서 그래요. 소재가 보통의 영화는 작가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캐릭터가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 어떤 일을 할까,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이 캐릭터가 뭔가 능동적으로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그걸 이렇게 쭉 쫓아가게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건을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안으로 캐릭터가 들어가는 구조의 어떤 형식이고 그런 장르고 그런 소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르의 특성상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뭐 N차 관람 2번, 3번, 4번 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굳이 여러 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는 앞으로 벌어질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해야지 재밌는데, 뭐 2번, 3번 보다 보면 내용 자체는 알게 되고, 뭐 그래서 사실 N차 관람은 그렇게 크게 욕구가 생기진 않고요. 만약에 다시 봐야 된다면 제가 이해 못했던 장면들이나 조금 헷갈렸던 장면들만, 그냥 그 장면만 계속해서 구간 반복해서 보게 될 것 같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신선한 장면들, 신선한 액션들, 신선한 그런 설정들이 너무 많고, 와 기똥찬 액션이다 이런 게 많아. 심지어 배우들조차 마이클 케인을 제외하면 그 전에 논란 그 사단의 배우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배우들 역시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또 초반에 흩뿌려 놓은 여러 가지 떡밥들, 또 그것들이 회수될 때의 어떤 그 기가 막힘, 이런 것들이 좋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살짝 요만큼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영화 뭐 벌써부터 호불호가 생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또 내용이나 어떤 설정들이 이해가 안 돼서 갸우뚱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다시 모르시겠으면 제가 설명한 거 여기 어디야, 느낌표가 어디,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디테일한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이야기가 그려가는 큰 그림만 따라가면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극장에 가시더라도 항상 방역수칙 꼭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은 안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영화에 대한 의견 분명 저와 다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여러분들의 의견 솔직하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